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미제 사건 중에서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6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2006년 2월 전라북도의 한 대학을 졸업을 한 A양은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서울에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에서 이제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그 취업을 위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요. 휴대폰을 정지했다라고 이제 사실이 나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휴대폰을 정지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월 2일입니다. 여름이죠. 한여름 7월 2일 아주 더울 때 7월 2일 날이 이제 이 A양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대 근처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모처럼 술을 좀 마셨다고 합니다. 둘이 그 술이 좀 취한 상태가 되었고 7월 3일이죠. 7월 3일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일날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날 밤이죠. 시간상으로는 7월 3일 오전 새벽 1시가 돼서 이제 서 씨가 한강에 가고 싶다. 뭔가 좀 생각할 게 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한강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한강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당산역 방향으로 향합니다. 당산역 방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A 씨가 갑자기 혼자 있고 싶다고 한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서 택시를 부랴부랴 급하게 멈춥니다. 멈추고 당산역 인근에 거의 다 와서 내려요. 내리고 그 정확히 정차한 곳은 당산역의 4번 출구 앞에서 차가 내리고 혼자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혼자 그냥 혼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끼굴이라는 그 작은 이제 굴다리가 있어요. 굴다리가 있는데 한강 둔치로 이어지는 그러한 굴다리입니다. 그 토끼굴 방향을 향해서 뛰어갔다. 자, 친구 이 씨는 걱정이 되니까 택시비를 지불하고 서 씨를 쫓아갔다. 쫓아갔지만 찾지 못했다. 친구의 진술입니다. 이게.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외박을 하던 친구도 아닌데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에게 알리고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7월 3일입니다. 3일 새벽 1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고 동생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이제 말리다가 동생한테 연락을 하니까 동생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그냥 집에 왔다라고 친구가 진술합니다. 정확히 24시간 후에 7월 4일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새벽 2시가 됐는데 택시기사가 영등포구 그 노들길, 성산대교 가까이에 있는 노들길을 지나는 길에 소변이 좀 급해서 택시를 세우고 이 도랑이죠. 도랑 이렇게 파여져 있는 길가 옆에 있는 도로가 나 있는 찻길가 옆에 있는 그 차가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도랑의 볼일을 보려고 이제 소변을 보려고 갔는데 하얀 물체가 눈에 보였고 그 물체는 발가벗은 여성의 시체였습니다. 그 여성의 시체가 이 사라진 A 씨였어요. 시체의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은 알몸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좀 벌린 상태에서 세워져 있는 상태였고 가슴을 양손으로 가린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상태가. 사후 경직이라는 게 있죠. 사망한 지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체가 좀 경직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후 경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자, 사후 경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사망한 지 12시간이 안 됐다는 거죠. 뭐 한 2시간 정도 됐을 수도 있고 6시간 정도 됐을 수가 있고. 자, 보세요. 7월 3일 새벽 1시에 실종이 됐어요.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4시간 후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사망한 건 바로 사망한 게 아니고 발견되기 전 새벽 2시에 발견이 됐으니까 사망한 시간이 그날 밤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날 밤. 이 당시에 술을 좀 많이 먹었던 A양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알코올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고로 술이 다 깬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사망을 당한 걸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목 졸라서 죽인 거예요.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런데 손으로만 그냥 목 졸란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끈으로 졸른 상처까지 나오더라. 손목과 팔에는 끈으로 감긴 흔적이 남아있다.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어떤 정황이 없어요. 자, 손으로 죽이다가 안 되니까 끈으로 죽였을 수도 있고, 끈으로 죽이다가 안 되니까 손으로 죽였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손을, 그리고 손목과 팔을 끈으로 묶은 흔적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묶었죠. 범인이. 납치할 때 묶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면서 가까이 있게 된 상태에서, 무장해제를 한 상태에서 묶었을 수도 있죠. 특이한 거는 코하고 음부에 휴지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음모가 예리한 흉기로 끊어나갔어요. 잘려나갔습니다. 자, 전리품처럼 가져간 짓을 한 거죠. 사이코패스들, 성도착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오른쪽 손등에 이제 불에 댄 것 같은, 담뱃불에 지져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다. 그리고 항문에서 약간의 정액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사체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체가 유기되어 있는 장소와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보면 굉장히 가까워요. 이 A양이 사라졌던, 최초에 달려나갔다고 진술한 그 위치랑 이 사체가 발견된 위치랑 사체에 이 A양의 소지품이 나와 있는 그 포인트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소지품은 당산이동 노인회관 비석 옆에 티셔츠, 속옷, 구두, 지갑, 선글라스, 가방 등이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게 아니고 가지런하게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딱 놓은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그대로니까 강도는 아니죠. 정지되어 있던 핸드폰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가지런하게 놨다라는 건 뭔가 좀 특이해 보입니다. 본인이 마구잡이로 그냥 놓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목격자들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비석 옆에, 비석 뒤에 술에 취한 여성이 알몸으로 알몸은 아니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동네 주민, 그 뒤에 있는 이제 건물에서 내다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비석 옆에 기대 앉아있던 술 취한 여성을 봤다. 또 새벽 4시쯤, 그러니까 이제 실종된 한 3시 후죠. 3시간 후에요. 1시에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헤어진 게 새벽 4시쯤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가리고 뛰어가는 여성을 봤다라는 환경미화원의 진술도 확보가 됩니다. 없어지고 나서 그날 새벽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비석에서 유류품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그 발견된 비석에 앉아 있었던 걸 봤다라는 그러한 목격자도 나옵니다.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걸어 다닌다.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인데 이런 성향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 말에 의하면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있었던 적을 본 적이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가
A씨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건 당일 2명의 남자가 한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그 옆에 인천 번호판에 보라색 엑센트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어떤 목격자의 진술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꼭 A양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혹시 뭐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이 근처에 이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포인트가 있었다고는 해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가다 보면 차들이 좀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 위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할 만한 거는 노들길을 지나가는 한 견인 기사가 이상한 사람들을 목격했다라고 해요. 자, 남자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도랑 하수구 옆에서 좀 서성거리고 있고 한 사람은 썬탱이 짙게 돼 있는 운전석 안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 남자가 2명인데 그 2명이 어두운 색깔의 아반떼 XD 차량이 그들이 몰고 있었던 차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견인차가 뭔가 이제 경광등 같은 걸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경찰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경찰차야?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견인차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걸 견인차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견인차 기사를 상대로 최면을 해서 몽타주도 만들고 그 목격자들 증언대로 몽타주도 만들고 이 견인차의 증언에 입각해서 번호를 또 찾아내서 약 1000여 대의 차량 소유자를 또 파악을 해서 그 남성만을 골라서 또 유전자 DNA를 실시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합니다. 여성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남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리바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서 수사의 어떤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어떤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 알리바이를 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뭐 잘 넘어가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알리바이도 혹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민의 목격자들의 그러한 것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봤다. 근데 그 차는 정확히 차종이 뭐다. 뭐 이렇게 진술하는 거는 100%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전혀 지금 뭐 특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1000여 대의 차량 소유자를 다 파악을 해서 DNA를 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견인기사의 말이 확실한 건가?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다. 물론 가능성은 뭐 높진 않겠죠.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추적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단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친구와 헤어진 시간이 3일 오전 1시입니다. 새벽 1시. 그리고 택시기사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된 게 정확히 25시간 후지요. 새벽 2시입니다. 7월 4일 새벽 2시. 사후 경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망한 거는 그날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그로 오후에 유기하고 뭐 이럴 시간, 뭐 유기는 저녁 때 했을 거로 보지만 물론 이제 죽이는 걸 오후에 죽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죽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오후 2시와 새벽 2시 그 사이 바로 직전에 죽였을 수도 있고 죽이고 유기를 했느냐 한참 좀 납치 감금을 한 상태에서 그랬느냐 아니면 바로 직전에 그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느냐 뭐 이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술이 취하지 않고 멀쩡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겠다. 목을 졸라 죽였다. 죽인 후에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환경미화원이 상반신을 벗은 채 걸어가는 거를 봤다. 네, 새벽이죠.
그건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그리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비서가 앞에 있었다. 자, 헤어졌을 때는요. 자, 보세요. 헤어졌을 때는 한 3시간 이내에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그날 새벽 술이 좀 취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상반신을 벗고 좀 걸어가거나 뛰어갔다. 그리고 헤어지고 한 2-3시간 후에 비석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유류품은 거기 다 있었다. 가지런하게. 그때는 술이 취한 거죠. 그 이후에 납치됐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동선 자체가 짧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 사이코패스, 성 도착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자, 마지막으로 사체를 유기를 하는 장소가 그냥 보란듯이 과시하듯이 그냥 도로변에 택시기사들이 와서 자주 소변을 넣는 그런 장소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어떤 심리였을까요? 보통은 사체를 유기할 때는 범죄를 은닉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정신병자니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죠. 있지만 아무 개념 없는 인간이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막가는 인간이.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범위를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저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친구의 진술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친구가 진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술을 먹었어요, 홍대에서. 같이 술을 먹고 한강이 보고 싶다라고 한 거야. 자, 한강이 보고 싶다라고 한 거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전북에서 이날 올라와가지고 만난 건 아니란 말이야. 고등학교 동창이긴 한데 서울에서 생활을 했겠죠, 같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관계가 있었을 거란 얘기는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대도시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고교 동창과 생일날 술을 먹었어요. 자, 생일을 챙겨주는 동창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나 술 한잔 먹으니까 한강이 보고 싶어, 술김에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강이 갑자기 보고 싶을 이유가 생긴 건 아닐까, 둘 사이에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같이 한강으로 가다가 보세요. 한강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탈한단 말이야. 이탈이라는 건 뭐야? 같이 술을 먹고 생일도 함께 챙겨줬단 말이야. 그리고 같이 한강으로 가고 있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이탈을 합니다. 택시를 세워주세요. 한강까지 같이 안 갔잖아. 지금 우리가 원래는 한강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강까지 가기 전 당산역에서 내려달라고 그래. 내려달라고 한 후에, 자, 당산역이라는 포인트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포인트죠. 좀 찾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싸운 게 아닐까요, 둘이? 자,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렸어요. 내리니까 자기는 택시비를 내고 따라갔다라는 거야. 위험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친구가 어떤 건물 상가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강으로 간 게 아니야. 한강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냥 내려달라고 한 거야. 혼자 있고 싶다고. 자, 홍대에서 술을 먹다가 한강이 보고 싶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뭔가 거기서부터 다툼이 있었을 수 있다. 근데 한강까지 안 갔다. 당산역에서 내렸다. 내리고서 한강 방향으로, 토끼굴 방향으로 걸어가긴 했지만 왜 건물 안 상가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까요? 술이 취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또 술을 많이 먹었을까요? 라는 이유도 알고 싶어요.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둘이. 제 생각에는. 집에 가자 이러고 있지 말고 했대요. 근데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다는 건 뭐야? 여기 위험하잖아. 새벽 1시잖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으슥하고. 당연히 으슥하고 여자 혼자 있기 위험하지만 혼자 있고 싶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가 피해자 동생한테 데리고 가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진술입니다. 다시, 한강으로 가려고 하다가 택시에서 느닷없이 내립니다. 내 동 같이 있다가 싸운 것 같아요. 그러고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걸 보고 집에 가자 라고 하다가 작은 다툼이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근데 친구 동생한테, A양 동생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다. 자, 발신을 이제 정지시켜 놨으니까 이 사라진 A양은 전화기가 없는 상태였지만 친구는 전화기가 있었던 상태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렇습니다. 뭔가 다툼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요, 경찰들이요, 이 조사를 하고 나서 프로파일러에게 또 이제 분석도 의뢰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고 언제 헤어졌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제보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견인기사나 뭐 이웃집 목격자나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탁탁탁탁 튀어나오는 거지 꼭 생길 수도 없는 제보자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제보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예, 제보자가 있으면 찾고 없으면 못 찾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고등학교 동창은 A양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의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 어떤 인간관계, 둘 사이에 어떤 뭐 싸우진 않았는지, 뭐 남자 관계, 남자친구 관계, 뭐 취미생활, 어떤 여기 이제 자동차 동호회원들이 여기서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래. 여기가 시끄럽다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있잖아. 이거 배기판, 마우라 같은 것도 붕붕붕 하고 이런 자동차 동호회들 많잖아요. 익스테리어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좀 시끄럽다.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고 우범지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젊은 그런 좀 그런 차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모였던 데예요. 그러면 이 친구라는 엄청난 정보의 어떤 바다인 이 친구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묻지마 범죄일 수도 있어. 지나가는 여자가 옷 벗고 날뛰니까 그냥 가가지고 뭐 납치해가지고 했다. 이건 얼마나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보를 기다리고, 그 다음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하고, 그 다음 다른 목격자를 찾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안 됐잖아요, 잘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양적으로 하는 동시에 음적으로는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은 단서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아쉬워요.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친구가 여기서 한 30분 정도를 찾았다라고 해요. A양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인데 A양을 30분을 찾아다니는 A양도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였어요, 사실은. 그죠? 과연 어디까지 찾아다녔을까? 그리고 같이 술 먹고 하다가 왜 동선을 바꿔버렸을까? 그리고 왜 트러블이 있었을까? 왜 상가 안에 앉아 있었을까? 물론 술을 먹었으니까. 근데 왜 술을 많이 먹었을까? 둘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까? 자,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전부 다 믿을 필요가 있을까? 추리라는 거는요, 제가 민간조사관으로서 뭐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탐정 관련된 학과의 이제 석사 과정을 좀 있으면 또 마치는 단계이고, 제가 보는 추리는 그래요. 과거와 미래, 지금 현재가 딱 있잖아요. 현재의 어떤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보통 추리를 하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그리고 미래, 물론 이제 과거의 상황이기는 해. 사건이 이미 벌어지고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근데 전체 다 과거이기는 해. 하지만 실종돼 있는 상태, 최초 없어졌다라는 친구의 진술의 시점, 그리고 사체가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장소도 물론 포인트를 확장을 해야 되지만
시간적인 확장과 특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특정을 해야 돼. 그 다음은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하면서 일단은 작게 확장을 하면서 조금씩 더 넓혀 나가면서 그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조합하는 게 추리의 기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추리의 기본이에요. 논문에다 쓸 건데 여기서 미리 밝혀버립니다. 자, 일단은요, 단 1%의 의심이라도 들면 다 믿으면 안 돼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친구가 범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00% 친구는 범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단서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계단을 디디고 나서 마지막 계단을 디디는 거지, 마지막 계단을 처음부터 디딜 수는 없어요. 단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포인트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확장을 해 나가면서 하나의 단서가 나오고, 그 단서는 그 다음 단서를 부르는 거지, 처음부터 그 다음 단서, 최종적인 단서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고등학교 동창은 이 사라진 A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친구는 있었는지, 헤어진 남자는 있는지, 이 근처에 누구 지인은 누가 사는지, 어떤 취미를 했었는지, 혹시 자동차 동호회 같은데 가입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왜 싸웠는지, 남자 문제는 없었는지, 술을 마시고서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거 부모의 증언이 한 번 있지만 얘가 술만 먹으면 옷을 벗고 있어요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한번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항상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혼자 돌출 행동을 해서 나갔을까요? 단지 술이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친구의 진술을 100%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 30분의 시간 동안에 정확한 재현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움직였는지, 정확히 어떤 위치까지 봤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순히 옷을 벗고 지나가는, 또는 거기에 잠이 든 여자를 납치해서 차로 납치했다, 그게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집에서 술을 먹고 옷을 벗는 버릇이 있다고 해도 여긴 집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틀리고 장소가 다르다고요. 매우 어두운 곳이고 비석 앞에 앉아 있었고 옷을 벗고 움직였어요. 그걸 친구는 안 봤을까요? 물론 안 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 타이밍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금 논리는 납치당했다는 거야. 차로 납치당했어. 여자가 이러고 다니니까 납치를 당했어. 일반적인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혹시 당산역에서 차에서 피해자가 내리는 걸 아는 사람이 혹시 또 있진 않을까? 근데 그게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시시껄렁한 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구는 전화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경찰 조사에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혼자 두기 위험하니까, 술도 취했으니까. 근데 과연 동생에게만 전화를 했을까? 혹시 친구와 피해자가 함께 알고 있었던, 그냥 그렇게 알고 있던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는 남자가 있었던 건 혹시 아닐까? 친구의 전화 통화 내역은 다 조회를 했을까?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보자들, 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지는 않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0명이라는 DNA를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찾아낼 정도의 어떤 그런 노동을 할 정도이면 사고를 좀 확장해서 더 넓게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깊이 치고 나갈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는. 납치된 거예요, 말 그대로. 납치를 했는데 그게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당산역에서부터 따라왔을 수도 있고, 당산역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그냥 친구를 그대로 두고 친구가 떠나니까 비석에서 앉아있고, 뭐 혼자 뛰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와서 납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술이 많이 취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혼자서 옷을 스스로
옷이 뭐 이렇게 늘려 있고 뭐 그런 것도 없대라는 거야. 깨끗하게 벗겨져 있대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벗은 것처럼. 스스로 벗어서 가지런하게 놀 정도까지 인사가 완전히 술이 많이 만취 상태였을까 과연.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 손 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꼭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결론은 납치를 당한 걸로 보지만, 저는 혹시 아는 사람이, 그 정보를 들은 사람이 친구의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그 전화 통화를 옆에서 들은, 그 자리에서 뭐 술자리를 하면서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하고 친구랑 통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나타났을 수 있다. 자, 뭐 버닝썬해서 요즘에 모 연예인이 뭐 카톡방에다가 그런 거 올리는 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일반인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 단톡방에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 근데 그 안에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는데 그 피해자도 연예인이야. 여자 연예인이야.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다시 공유를 다 해버려. 그럼 보세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 단톡방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연예인이 굉장히 많고, 정준영 씨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연예인 피해자가 혹시 이걸 알아차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한 치 앞을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할, 뭔가에 씌인 것처럼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저는요, 이 당시에 이 여학생, 여성 둘이 당선역에 오고, 당선역에 와서 얘가 혼자 술을, 뭐 이렇게 옷을 벗었을 수도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술 취해서. 근데 이게 많이 걱정이 됐겠지. 걱정이 돼서 어떡하지? 혼자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동생한테 전화를 안 하고 또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인한테. 그 지인이 어떤 나쁜 새끼였을 수도 있어요. 나쁜 새끼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보가 들어가서 이 현장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차에 태운 건 아닐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한 건 아닐까. 물론 여기서 하진 않았겠죠. 차에 태웠겠죠. 그게 납치의 방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얼굴을 좀 아는 그런 사람이 일 가능성도, 물론 납치보다는 가능성이 좀 적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깬 후에 술을 더 먹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이야기를 하고 모처로 옮긴 후에 모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자기 집이 될 수도 있고, 원룸이 될 수도 있고, 가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돌변해서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 성도착 행동을 한 거는 뭐 이상하지만, 이 죽이는 데 있어서 목 조르고 끈을 또 활용을 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또 한 약간 또 미숙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이는 좀 어린 남자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범인을 친구가 피해자를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흘리진 않았지요.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고교동창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만 딱 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인간관계라는 거. 이 둘이 누군가를 또 함께 알고, 내가 누구를 알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인물을 좀 더 파악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왜? 그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 외부적인 목격자나 외부적인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조회를 하고 뭐 진술을 확보하고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으니까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방향을 좀 전환해서 생각을 좀 확장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추리의 기본이다 라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구다 라고 지목을 하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둘이 서로 알고 있는 주변인의 어떤 지시일 수도 있다. 납치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수 대표였습니다.